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숏으로 돈을 왜 벌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말씀드렸고, 어제는 제가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왜 숏으로 돈을 버는 것이 롱으로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헤지펀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헤지펀드를 했던 경험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꾸 왜 숏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아니, 근데 숏 뭐 얘기하는 건 좋은데, 아니, 나는 숏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숏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숏 안 해. 나는 숏 한 적도 없어. 우리 공매도도 못하게 하잖아, 개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숏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몰랐죠? 몰랐지. 몰랐는데 숏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A 주식을 사려고 B 주식을 팔았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예요? A 주식을 사고 B 주식을 팔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롱 A 주식이고요. 숏 B의 주식입니다. 자, A 주식 롱을 했다라는 것은 매수 가격을 먼저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롱 A 주식을 샀고, B 주식은 숏 했으니까 이제 클로징 된 거긴 하지만, 이게 B를 숏 했다는 것 행위 자체의 손익은 나중에 이게 팔았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올랐어, 그러면 이게 배가 아프잖아요. 그건 이제 배 아프다라는 거는 그냥 정성적인 표현인 거고, 실제로 만약에 숏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회 손실이 그만큼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숏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거래는 항상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이다. 롱과 숏이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이다. 아파트를 사려고 대출을 받았다. 숏 캐시를 한 거죠. 캐시를 숏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숏 주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뭘 한 거죠? 롱 캐시를 한 겁니다. 롱 캐시. 근데 이제 저는 뭐 하자고 그러죠? 숏 캐시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숏 캐시는 뭐예요? 캐시를 숏하자라는 거잖아요. 캐시를 먼저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돈을 빌린다는 얘기고요. 이게 돈의 가치가, 만약에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숏하면 안 되죠.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캐시를 숏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왜 하락하지? 그거는 제가 이제 영상 그 이호석 아카데미 1.1, 1.2 뭐 여기 보시면 되죠. 좀 그 첫 번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누구나 숏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보통 숏으로 돈 벌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예가 이제 테슬라인데 바꿨어요. 게임스탑으로 바꿨습니다. 야, 숏으로 돈을 벌기 왜 어려워? 게임스탑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주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이제 연초에 얘네들이 18불이었어요. 18불. 18불. 근데 놀랍게도 이게 갑자기 40불까지 올라갑니다. 예? 주가가 왜 40불까지 올라갔지? 이게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롯데 하이마트처럼 그냥 그 게임 관련된 거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망했지 뭐. 사람들 아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바닥에서 이제 기었던 거죠. 이렇게 쭉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있다가 갑자기 야, 백신 나온 데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야, 진짜 좋아진대더라. 야, 그리고 이제 누구 새로운 사람 온대 막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어요. 40불 가니까 이제 시트리온이라는 데서 얘네 숏을 해야 되겠다. 얘는 어차피 살아날 수도 없고 뭐 재무구조도 안 좋고 안 된다니까. 정의 이름으로 응징이,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공매도를 한 겁니다. 공매도를 하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뭐 멈칫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거 있죠.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대동단결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게임스탑을 쇼스퀴즈를 만듭시다. 쇼커버를 하도록 만듭시다. 이 나쁜 공매도 세력들을 당하도록 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산 거죠. 그래서 40불이었던 주가가 147불까지 올라갑니다. 아 이거는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좀 심각한 건데요, 이거. 이거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심각한데 또 웃음도 좀 나는 게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되게 웃겼던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 김단태 님이 이제 소개해준 페이지인데 그거 한번 잠깐 보고 오세요. 잠깐 한번 오겠습니다. Do you wanna quit your job? Buy a Lambo on the spot. Do you think Citron sucks? You better buy GameStop. Yeah, GameStop. GameStop. 어떠세요? 아니 뭐 if you wanna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 하듯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저도 이거 버블의 징조 아니냐 이거.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야 이거 뭐 누가 질문했는데 아니 그 지금 버블 아닙니까? 과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기자가 하면 파월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자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왜 숏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은 매수의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고 매도 가격은 나중에 결정하는 건데 롱은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100%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업사이드는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숏은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봤을 때의 두려움이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큰데요. 저희가 이제 같이 그 헤지펀드 운영했던 형이랑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야 숏이 롱에 비해서 그 터졌을 때 그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쫄리는 그 감정, 이 손에 땀 삐질삐질, 등에 식은 땀 줄줄 이런 거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아?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저희의 결론은 3배였습니다. 3배. 딱 3배 정도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정말. 숏으로 깨지면 그거는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롱은 제가 뭘 먼저 결정한 거라고 그랬죠? 롱은 매수 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수 가격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에 샀어?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어. 그러면 매수 가격은 결정됐잖아요. 변수는 뭐냐? 움직이는 가격은 뭐냐면 매도 가격은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을 계산할 때 매수 가격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X축이 뭐가 되냐면 매도 가격이 되는 겁니다. 매도 가격은 얼마로 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팔면 높은 거고 못 팔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매수했던 가격이 여기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팔았다. 그럼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손실이 나긴 나지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만 원 이상 손실이 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는데 주식 가격 항상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부도 나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경우잖아.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100% 이상 손실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낸 돈만큼만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세요. 이제 숏은 이제 달라집니다. 그림이. 자, 이렇게 됩니다. 숏은.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뭘 먼저 결정한다고? 매도하는 가격을 먼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매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가격은 결정됐어. 그러니까 매도한 가격은 앞으로의 나의 손익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렇죠? 뭐만 영향을 주냐? 매수하는 가격만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매수하는 가격만 영향을 주는데 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손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이거는 이익을 봐서 이제 대박이 났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게임스탑을 숏을 했어요. 근데 이 게임스탑이 진짜 부도난 거야.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어. 그럼 얼마 벌 수 있죠? 100만 원 숏했으면 100만 원만 버는 거예요. 빵원이 돼서 쇼커버를 해도 100만 원 했으니까 이만큼만 차이 나니까 딱 100만큼만 버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올랐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한대로 이제 갚아서 다시 그걸 사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것 중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공매도를 하고 대차 거래를 하는 거 언제까지 다시 주식 돌려줘야 돼요? 그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건 마치 제가 그때
돈 빌리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은행에서 돈 빌릴 때 한 1년 만기로 해가지고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차를 해주는 것도, 대차를 해서 주식을 빌려오는 것도 언제 갚을지를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미리 정해놓고, 3개월만 쓸게요. 3개월만 숏하다가 어차피 뭐 주가 그 안에 빠지면 내가 커버하든지 어떻게 할 거니까 3개월만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만 빌리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 뭐 일주일만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대출 기한 정하는 것처럼 공매도의 그 대차 거래도 그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스탑을 경우에 지금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숏을 했다 칩시다. 숏을 아까 40불에 했다고 그랬죠? 요 정도 가격에 했겠네요. 자, 숏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20불에서 40불까지? 아니야. 이거 이만큼 다시 내려와야 돼. 요 생각으로 간 거죠. 요 생각으로 40불에 숏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40불이 되는 거죠. 여기가 40불입니다. 망했어요. 게임스탑이. 그럼 얼마 벌 수 있죠? 40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147불이잖아요. 그럼 얼마냐면은 100불 손실이에요. 40불에 손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낸 돈의 2.5배를 손이 보게 되는. 내가 지금 이거 빠질 것 같다는데 돈을 얼마를 넣냐면 1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지금 이거를 다시 주식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갖다 주려고 보니까 이게 주가가 150불 가까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 100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깨질 수 있고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테슬라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테슬라 7배 올랐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낸 돈, 내가 이제 빠질 거라고 해서 베팅한 돈의 7배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갖다 주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올라갈 때 손실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진짜 너무 힘든 거죠. 이해가 되실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0불로 샀으면 손익은 이 정도인데 147불이면 이만큼이다. 손실이 이 정도 난다. 두 번째도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공매도로 돈 벌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롱은 배팅이 맞았을 때 포지션이 증가하는데 숏은 배팅이 틀렸을 때 포지션이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건 이제 뮤추얼 펀드 매니저분들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은 얘기예요. 뭐냐면,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인덱스를 따라가는 그런 펀드를 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30%야. 우리나라 코스피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는 30%가 있어요. 그러면 30%를 들고 있으면은 뉴트럴이에요. 그러니까 중립 포지션인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근데 삼성전자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럼 35%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삼성전자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얼마를 들고 있냐면 25%를 들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많이 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연금이 생각하기에는 주식이 한 17%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나 20%야. 전체 자산의 20%가 주식이야. 근데 나는 17%가 적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식이 3%만큼 오버웨이트 된 거죠.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더 많은 상황에서 오버웨이트 했는데 주가가 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20%에서 비중이 예를 들어 10% 올랐잖아요. 그럼 22%가 되죠. 그럼 올랐으니까 땡큐 하면서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땡큐 그러면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숏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었을 때 3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5%만 들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숏을 했는데 틀렸어. 숏을 했는데 틀렸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 주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내가 언더웨이트한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그게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 언더웨이트한 게 나중에는 이제 6%, 7% 이런 식으로 커져요. 롱은 배팅이 맞았을 때 포지션이 커지지만 숏은 배팅이 틀렸을 때 포지션이 커져요. 그래서 배팅이 틀렸을 때 포지션을 커진 상태에서 더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라는 거죠. 요거는 조금 어렵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뭐 어차피 뮤추얼 펀드 매니저 하실 거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산 중에서 내가 주식의 자산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산에 내가 이제 뭐 좋게 얘기합시다. 좋게 얘기해서 나 이거 100억 있는데 저도 100억 없는데 100억 있다 칩시다. 100억이 있는데
주식은 한 10% 들고 있으면 제일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식을 10% 드는 게 적당한 가격인데, 근데 이제 내가 좀 주식이 지금 좋아 보여. 그래서 11%를 샀다 쳐요.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 맞았어. 그러면 12%가 되고 13%가 되니까, 나는 10%까지 다시 줄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줄이니까 너무 땡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업틱룰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틱룰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인데 이게 옛날 그림이네요. 이게 116만 원일 때 이거 분할해서 지금 이제 8만 원, 9만 원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매도 호가가 있고요. 여기에 매수 호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누가 팔면 이제 사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달아놓기도 하고 여기 있는데 걸 그냥 사버리기도 하죠. 아니 그냥 사버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걸 뜯어 먹으면서 산다라고 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다 바닥에 받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팔아야지만 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매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할 때는 매도를 적극적으로 매도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꽝꽝꽝꽝 이렇게 하면서 매도. 근데 여기 이제 700주, 5000주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10,000주를 팔겠다 그러면 어디까지 밀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이제 세호가를 잡아먹으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숏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업틱 룰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만 대놔야 돼요. 여기다 대놓기만 할 수 있어요. 밑에다 내려놓고 내리면서 팔 수는 없어요. 주가를 내리면서. 숏은 공매도는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옛날에 한참 많이 될 때는 공매도 한번 걸리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완전 갑자기 어닝 쇼크를 낸 거야. 그래서 공매도를 막 들어와. 그러면은 여기 최우선 매도 호가에 매도 잔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이건 내가 다 숏하겠다는 얘기예요. 숏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걸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숏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까 아무도 안 사잖아. 천천히 사겠죠. 그러니까 주가 계속 빠집니다. 계속 밀려요. 계속 밀리다가 어느 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5% 빠지는 줄 알았는데 10% 빠질 때 그때서야 이제 뭐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체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김효진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 김효진 연구원이 SK증권 저의 포지션에 있다가 김효진 연구원이 KB증권으로 가면서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온 건데 김효진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그분이 또 이제 복싱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엄청 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정말 많고 저도 옛날에 운용할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그런 매널리스트였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부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부채가 한번 터질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2019년 초에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즉 이제 안 좋은 숏 베팅을 할 수 있는 ETF를 사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좀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4개의 ETF를 이제 추천을 했어요. 와,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이제 제가 봤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야, 이거 ETF 대박 났겠다. 야.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4개 중에요. 2개는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숏에서 손익구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게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원하지 않은 대로 물론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면 빵 터져가지고 좋긴 하겠지만 발생은 계속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녹아내리는 거죠. 점점 수익률이 기준가가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80불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청산. 그래서 상장 폐지됐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냐? 정의 구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시장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지금까지 전 헤지펀드 매니저 이효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